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바이오에 대한 연구만 한 과학자 오태광입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편찮기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계도 어머님이 다 책임지시고 노점 같은 데서 물건을 파셨는데 주로 파신 물건이 이제 채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채소를 사서 어머님한테 파는데 옮겨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를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까지 건강에 문제 없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모시다 주고 가니까 학교를 일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지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음에 또 지각하고 하니까 나를 굉장히 문제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 말하는 일진 같은 데 하는 건 아니었고, 학교 늦게 가는 거하고 또 공부 잘 못했습니다. 상중하 하면 아마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왜 늦게 나오냐고 묻는데 그 말에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학생,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니까 5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있는데 아버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쫓아갔더니만 아버님이 내 무릎을 베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저는 심각했습니다. 이게 죽는 게 뭔가, 숨을 안 쉬고 눈을 감고 돌아가시니까 질병은 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또 생각한 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은 받아보지 말지만 미양으로 계속 가장 잘한 게 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소원이 너 좋은 성적표 가지고 내한테 한번 보여주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 장례치면서 물 한 모금만 안 마시고 내가 그 생각만 하다가 3일 끝나고 나서 내가 기절을 해가 병원 갈 정도로 깊게 충격을 받았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무덤에 좋은 성적표 한번 가져오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제가 정말 축제살도 공부했습니다. 축제살도 공부했고, 그게 좀 해서 그런지 다들 좀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반에 돌아가는데 2학년 중반 정도 때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님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죽기로 살게 해가지고 일을 하든지 뭘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걸 그때 배웠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은 계속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지, 저한테 큰 문제점은 남한테 낯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남녀공학 하는 학교에 다니는데 여학생이 눈을 못 쳐다봐가지고 난 여학생이 한 명도 동기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운 마음을 해결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했는 게 우리 동네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낮에도 잘 안 갔어요. 무서워서. 밤에는 물론 못 갔는데 내가 절대 가가지고 견뎠습니다. 견뎌보자 했는데 조금 이제 해지고 하니까 소름도 끼치고 머리가 진짜 쭈삐쭈삐 쓰더라고요. 근데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12시에 내려갔어요. 내려오고 나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려울 때 회피하지 말고 내가 한번 부딪혀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에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가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당당히 가서 말을 했습니다. 왜 지각했냐? 어머님 내가 그렇게 산다 했더니만 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야단치고 했구나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제가
배웠고, 그래서 잠깐 그 공동무예주의 간 계기로 해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걸 내 자신한테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간 같았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된 게 신문에 보니까 식량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때 1970년대니까요. 식량 문제인데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 멜데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멜데스가 뭐 예를 들어가 식량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절대로 지금 방법으로 식량해가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내 평생을 좀 바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큰 뜻도 있지만 내 자신이 배가 고팠습니다. 식량 같은 데 가지다 보니까 미생물 중에 식량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가장 사람한테 안전한 게 효모더라고요. 그래서 효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효모는 이제 이스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트 잘 아시잖아요. 이스트는 술 만들 때 쓰고 또 하나는 빵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효모가 중요한 이유는 술은 뭐 원숭이 때 만든 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사람이 먹어도 전혀 관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빵도 먹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효모는 사람한테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싱글셀 프로테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 대장균 같은 경우는 15분이면 2배로 불어납니다. 한 마리가 2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1시간 같으면 2를 4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16배 불어납니다. 2시간이면 곱하면 16 곱하기 16을 하면 256배가 불어납니다. 3시간 같으면 4,000배로 불어납니다. 24시간 지나면 0을 30개 붙여야 되니까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하급수적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만 계속 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식량 문제 해결할게. 그랬는데, 그러면 효모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효모에 먹인 건 뭔가 봤더니만 알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는 밀이고,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는 쌀, 밀가루입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효모를 키워가지고 그러면 사람하고 먹이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사람이 못 먹는 거로 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연구만을 생각해 봤어요. 해봤더니만 초식동물 생각나더라고. 소라든지 염소. 걔들은 풀을 먹잖아요. 그 셀룰로즈를 먹고 분해해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우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룰로즈를 이용하면 되겠다 했는데, 바이오매스 중에 셀룰로즈, 즉 섬유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이용도 못합니다. 근데 구조는 간단해요. 전분을 분해해도 나중에 나오는 거는 글루코즈고요. 그게 포도당입니다. 셀룰로즈를 분해해도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먹이면 되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전분 같은 경우는 알파결합, 원포결합이 굉장히 쉽게 분해될 수 있는데, 셀룰로즈는 베타 원포입니다. 베타는 굉장히 안정대가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는 분해가 없지 않습니까? 소의 이에 있는 미생물이 하더라고요. 그 미생물은 뭘 내나? 셀룰라제라는 섬유소 분해 효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효모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SCP 만드는 싱글셀 프로테인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데, 먹이가 문제라 생각해가 저는 셀룰라제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었고, 서울대 본부는 그때 광양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광양산에 가가지고 내하고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과에 들어가가지고 속칭 도학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를 복학생으로 알더라고요. 그래가 뭐 미탁분이십니까 그러는데 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내 동기들이 신기한 놈 한 놈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술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소개도 하고 해서 내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 그 관악산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뭐 경영하는 애들도 있고 법대도 있고 그랬어요. 걔들이 내한테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나는 뭐 할 것 같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 그 말도 있었고, 내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고 했고, 그때 친구 만났던 게 내가 그런 결정,
하는 옆에 동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